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뇌 건강을 신경 써드리는 이웃집 호두 선생님입니다. 바야흐로 뇌경색의 시즌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많은 환자분들께서 뇌경색 증상으로 방문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추워지는 겨울날 또는 일교차가 심해질 때는 뇌경색 환자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뇌경색의 위험 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또는 흡연, 고령 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심장 원인에 따른 뇌경색인데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디 가지 마세요. 최신 연구들에 따른 내용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방세동은요, 우리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는 부정맥의 일종입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고 불규칙하게 막 떨리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장은 심방과 심실 그리고 좌우로 구분돼서 이 네 가지 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특히 이 좌심방이 제대로 수축하지 않고 떨리게 되면 그 안쪽에 혈액이 고이게 됩니다. 따라서 심방이 수축하지 않아서 펌프질하지 않고 혈액이 고이는 상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방세동에서는 뇌졸중의 위험성이 심방세동이 없는 환자분에 비해서 무려 5배나 높아지는데요. 과연 왜 그럴까요? 혈액이 고이게 되면 혈전이라고 하는 피떡의 생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혈전은 떨어져 나가서 혈관을 통해서 뇌혈관까지 도달하게 되고요. 뇌혈관 여기저기를 막아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타나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요. 중요한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방세동 환자분들은 일반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뇌졸중의 위험성이 무려 5배나 높다는 것이고요.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경색의 경우는 조금 더 치명적이고 조금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심방세동 환자가 다 같은 위험도를 갖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희가 심방세동 환자분들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 평가는 얼마나 뇌경색의 위험도가 높은지를 평가하고 사전에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의 기준은 차드2 바스큘라 스코어라는 그 점수 체계를 가지고 환자를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평가하는 항목으로는요, 환자분의 나이가 고령인지,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지, 당뇨 환자인지, 심부전 등의 심장질환이 있는지, 과거 뇌졸중이나 뇌졸중과 유사한 뇌졸중 전조 증상이 있었는지, 여성인지 등을 평가하여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항응고제라고 하는 피떡이 생기지 않는 약제를 복용하는 것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방세동에서 치료의 핵심은 항응고제인데요. 심방세동에서 뇌졸중 예방의 핵심은 심장의 맥박 조절이 아니라 혈전 예방입니다. 물론 맥박이 조절되고 심장이 떨리거나 불규칙적으로 뛰는 것이 예방된다면 혈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위험도를 따져서 이 심방세동에 대한 시술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시술을 할 수 없는 환자이거나 또는 그에 앞서서 혈전을 막아주는 이 예방적 치료는 무조건 항응제가 먼저 고려되겠습니다. 현재 표준 치료로 생각되고 있는 항응고제 치료에서는요, 과거에는 와파린을 가장 많이 고려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와파린과 유사한 정도로 항응고 작용이 있지만 와파린보다는 출혈 위험도가 낮은 노악제제를 더 많이 고려하게 됩니다. 노악은요, 와파린과 비교시에 뇌졸중 예방 효과는 더 컸고요. 그리고 뇌출혈의 위험도는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많이들 하고 계신 큰 오해는요, 선생님, 항응고제를 복용하면 많이 위험하지 않은가요? 고령이신데 출혈의 위험성이 높은 약을 굳이 복용해야 하나 싶어서요. 라는 질문들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또는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저는 전혀 심장에 이상 증상을 느낄 수가 없어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십니다.
증상이 느껴지지 않아도 맥박이 정상화된 것 같아도 항응고제는 필수입니다. 왜냐면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심방세동도 있고요.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증상이 느껴지지 않아도 뇌졸중의 위험도는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응고제를 복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위험성보다 항응고제를 복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뇌경색의 위험도나 치명률이 더 높다라고 논문에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심방세동은요, 단순한 부정맥이 아닙니다. 예방 가능한 심장기원의 뇌경색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경색이 확인되신 분들은 심방세동이 있는지 심장기원의 원인은 아닌 건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심방세동이 확인이 되셨다면 심방세동에 따른 위험도를 따져서 심방세동을 조절해주고 원인을 교정해주는 항응고제 치료가 필수가 되겠습니다. 충분한 원인 진단과 치료로 뇌경색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위험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신경 써드리는 이웃집 호두 선생님이 함께 할게요. 저희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